네, 오늘은 이 양준일 음악의 그런 표절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양준일 씨의 리베카가 표절이 아니라라고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리베카가 표절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제 1993년 5월에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이제 표절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게 뭐 규정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표절 판정을 내린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판정이 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표절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3년도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당시에는 이 표절 판정을 누가 했냐면 공연윤리위원회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5명으로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이 표절에 관련돼 가지고 따로 가요 표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표절 여부에 대해서 어,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2소절, 그러니까 8마디 이상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음정이 다르더라도 이 박자의 분할이 같은 경우는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993년 5월 19일 공연윤리위원회는 양준일의 리베카를 비롯해서 가요 13곡에 대해서 표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판정의 그 근거가 뭐냐면 사전 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음원을 이제 판매, 배포, 사용할 수 없고 또 폐기하고 판매를 이제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전 심의 제도일 뿐이고 이 사후에 표절 받은 곡에 대해서 뭐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 표절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음원을 유통하고 또 가수들이 그 노래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을 이유로 사용 및 판매 금지 조처를 취한 것은 명시적인 법에 없는 월권 행위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월권 행위를 통해서 리베카를 표절곡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그런 시스템에서는 옛날처럼 1997년 10월까지 있었던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가요 이제 표절 심사위원회, 그것이 지금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표절 판정은 사법기관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원작자가 이 법원에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해서 재판 심리를 통해서 표절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2소절, 뭐 8마디, 이제 음정이 달라도 박자 분할에서 유사한 뭐 이런 기준을 했지만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주로 이 음악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볼 때 몇 가지를 듭니다. 예를 첫 번째,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을 것, 그러니까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는 그런 정도가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이를 이용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장 핵심이 바로 실질적인 유사성인데요. 이 실질적인 유사성이 성립을 하려면 가락, 리듬, 화음의 세 가지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가락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연속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 중심으로 듣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가장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요소 등 이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하고요. 또 이 음악 저작물에 차지하는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옛날처럼 2소절 8마리가 비슷하고 뭐 음정이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똑같으면은 표절이다. 이렇게 단순히 부분 요소만 가지고 표절을 판정했던 것에서 지금은 좀 더 굉장히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가요표절심의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표절 규정한 것은 월권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절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어떤 노래를 표절을 했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예를 들면 리베카의 도입 부분이나 전주 비트 부분은 제닛 잭슨의 뭐 Miss You Much라든지 또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프린스의 Take Me With You라고 하는 곡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에는 그런 다양한 음악들의 맥락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들이 한 유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어떤 음악적 창작적 그런 상황과 지금의 이제 표절 판정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표절 판정 기준과 많이 다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양준일의 리베카가 표절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작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준 가지고 예전에 어떤 월권 행위적인 판정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